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책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iChem2에서 나온 책인데요. Learning Lessons from Major Incident. 주요 대형 사고들로부터 배우는 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Improving Process Safety by Sharing Experience.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정 안전을 향상시키자, 이런 그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이제 하이퍼 알파 사고라든지, 롱포드에서 발생된 사고, 텍사스 정유공장 사고, 포함해서 이제 가장 이제 큰 사고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서 그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도출한 겁니다. 거의 60건에 가까운 사고 사례를 검토하였고요. 목차는 보면 에너지 섹터 부분에서 오프쇼어 부분의 하이퍼 알파 사고, 해상 플랫폼 사고였죠. 그리고 LNG 시설에서 사고, 오일이나 정유 석유화학 공장에서의 사고, 또는 저장 탱크,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는 픽스보로우 사고 있었죠. 파사데나 있었고요. 그런 사고들, 그 나머지 제약 공장에서도 그림스비라든지 킨스턴 이런 대형 사고들에 대해서 이제 화재 원인 분석을 통해서 교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셉북식으로 나온 이 책은 전체는 67페이지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서문 부분, 그리고 각 이제 사고를 각 그 피어 리뷰어라고 해서 어떤 동료 검토자들이 이 사고를 분석했는지 이렇게 이제 앞쪽에 나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주요 공정안전사고, Major Process Safety Incident,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루트 코즈 맵, 이렇게 분석된 요 표인데요. 아주 자세히 되어 있죠?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일, 가스 부문 섹터에서 보면 파이프 알파 사고가 있었어요. 나라는 UK, 영국이었고요. 사고 형태는 폭발, 그리고 중대재해 사망자는 167명이었어요. 이 위쪽에 보면은요, 주요 사고 원인들과 처음에 이 사고가 발생되게 된 트리거가 된 발단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X표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파이프 알파 사고는 이쪽에 그 근본 원인 분석에서 본다면 장비라든지 파이프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시스템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플랜트 레이아웃이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팩터 쪽에서 보면 그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요인, 해저드 어웨어니스가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의 그 운전자의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였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작업허가서 절차서가 미흡했다든지, 그리고 그 인적인 부분 요소, 인적인 역량, 이제 훈련이 부족했다든지, 교육이 부족했다든지, 다음에 문화 부분. 예를 들면, 이 MOC 같은 경우 변경 관리 미흡했고요. 해당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상, 절차에 대한 준비나 훈련이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 레귤레이터 관련해서 어떤 게 미흡했는지를 이렇게 파이프 알파 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파워 제너레이션 발전소,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 그리고 다음에
식품 공장이라든지 뭐 물 공급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근본 원인하고 처음에 트리거가 된 부분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보면 LLD 이렇게 이제 약어로 계속 쓰는데요. Lesson Learn Database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요 사진, 그 파이프 알파 사고였죠. 파이프 알파 사고 언제 발생되었고 1988년 7월에 발생된 것이고요. 인시던트 타입은 화재나 폭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167명,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기선 2.4 빌리언 US 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 분석하고 레슨 런 도출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 등 기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추가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고들 여기 보면 뭄바이에서 발생된 노스 올드필드에서 발생된 사고 그리고 걸프 멕시코에서 발생된 화재 폭발 사고 브라질 오프쇼어에서 발생된 가스필드에서의 폭발 사고 그리고 치카다 알제리에서 발생된 2004년의 폭발 사고 LNG 생산 플랜트의 일부가 파괴되었던 사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분석을 실시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레슨 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 분석들을 이제 모아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근본 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터키, 그다음에 영국에서 발생된 폭발 화재 이렇게 해서 67개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고를 이 ICAM-2에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책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이고 다수의 중대재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라 이제 요약 부분을 좀 만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이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Learning Lessons from Major Incident Root Caused by ICAM 2022년에 발생된 책입니다. 아까 요 책이었고요. ICAM 2 사례와 LLD Lesson Learn Database 에서 배우는 근본 원인 루트 코즈죠. 그래서 이제 화학 공장, 정유 공장, 가스, 발전, 식품 플랜트 등 이 업종은 다르더라도 큰 공정안전 사고, 프로세스 세이프티 사고는 패턴에 있어서 놀랄 만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첫 번째, 다양한 산업 사고를 관통하는 공통 근본 원인, 루트 코즈는 무엇인가? 두 번째, 과거 재난에서 배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세 번째, 경영 시스템 실패, 리더십이죠. 매니지먼트,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실패가 어떻게 치명적인 설계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네 번째입니다. 이 ICAM LLD는 Lesson Learn Database입니다.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LLD는. 그래서 이 LLD가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 첫 번째, 일단 ICAM 사고 사례,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LLD 개요입니다. 이 ICAM-2가 발행한 공정안전 사고는 석유, 가스, 석유화학, 발전소, 식품 가공 공장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한 유효 공정안전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은 단순한 사건 요약이 아니라 아까 근본 원인 분석이나 처음 트리거가 된 발단이 된 그런 것들을
촘촘히 표로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근본 원인을 해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적절한 변경 관리, MOC죠. Management of Change. 미흡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전 사고로부터의 학습이 실패된 점, Lesson Learned Failure입니다. 그리고 사전 설계 표준 코드의 결함, 유지보수, 운전, 이상 대응 시스템의 허점, 이렇게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엔지니어나 작업자들이 심각한 위험을 더 잘 인식하고 이상 대응과 위험 완화의 모범 사례를 실제 설계 운영에 반영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이 값비싼 그 사고들, 과거, 대가가 뭐 인명이나 재산 손실로 이어졌던 이런 대가들로 얻은 과거의 교훈들이 한 번 그 사고 발생 이후에 그냥 잊혀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 걸쳐 살아있는 지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책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차입니다. 다양한 산업사고를 연결하는 공통 근본 원인들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트 코즈입니다. 이런 공정안전 사고들을 보면 그냥 항상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조사와 근본 원인 분석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전 사고들에서 보였던 패턴들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트레버 클래츠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유명한 교수죠. 트레버 클래츠, 그 What Went Wrong이라는 책,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아이캠, 이 출판사에서 발생된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클래츠 이분이 사고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경험을 학습해서 사고 예방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면 대형 공정안전 사고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근본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자, 첫 번째, 경영 시스템 및 안전 문화의 실패입니다. 사고로부터 경험 학습 실패, failure to learn이죠. 텍사스 시티나 보팔, 인도에 있는 많은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미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지만 조직이 제대로 학습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부적절한 변경 관리 MOC입니다. 공정, 배관, 개장, 절차가 변경될 때 누군가는 이 정도 변경사항 괜찮겠지, 위험성 평가 없이도 라고 판단을 하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변경을 밀어붙인 결과 치명적인 취약점이 설계 운전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프로시저, 절차 위반이나 부적절한 절차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여기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현장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관행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관행이 사고의 발단,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통제 및 리더십 부재입니다. 작업 허가, 교대 인수인계, 현장 감독 등 기본적인 관리 기능이 약할수록 원래 하면 안 되는 작업이 그냥 진행되고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대형 사고의 또 큰 그 챕터 중에 하나는 설계 및 위험성 평가의 실패입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위험 식별이라든지 사전에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 공정 위험 분석을 형식적으로 끝냈다든지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는 이미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계 자체의 결함인데요.
뭐 플레이어 스택 같은데 연결되지 않은 블로우다운 스택이라든지 충돌 화재에 취약한 라이저 배치. 이 라이저는 지면이나 배관렉이 지상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뭐 배관이나 이런 구조물들이죠. 정유나 석유화학에는 이런 스트럭처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 충돌이나 화재에 취약하게 설계되었다든지, 다음은 보호되지 않은 저장 탱크 배관 등은 모두 설계 결정이 잘못된 결과이며 결국은 사고 이후에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그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다음은 이제 내재적으로 안전한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얼마나 튼튼하게 막을까 보다는 사전 설계 단계에서 위험량을 줄일 수 없는가. 그 이제 하이어키 오브 리스크 컨트롤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고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 큰 카테고리는 그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및 운영상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PM이죠. 예방정비나 검사가 부족했습니다. 부식, 피로, 밸브 고착, 알람 고장 등을 알고는 있었지만 미뤄온 결과 고장날 때까지 철학. 뭐 그냥 고장날 때까지 쓰지 뭐. 정비하고 돈이 드는데 이것을 새로운 동종 동능력의 기계나 장치로 교체하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철학들로 인해 어느 날 한번 그냥 일시에 폭발이나 누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알람 매니지먼트 관련된 건데요. 알람 관리 실패입니다. 너무 많은 알람,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 잦은 그 알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뭐 트립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결국은 운전자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의 진짜 사전 위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적인 요인, 휴먼 팩터인데요. 피로, 커뮤니케이션 부족, 압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 절차가 조금만 취약해도 사고를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경우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외부 요인 및 비상 대응 실패 카테고리를 들 수 있었어요. 비상 대비, 비상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비상 계획이 책 속에만 존재하거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없다면 사고 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지진, 홍수,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재난 위에 또 다른 재난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공정사고는 장비 하나가 우연히 고장나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 안전문화, 설계, 디자인, 위험평가, 운용 및 비상 대응이 동시에 약했던 결과입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결함이 동시에 일련의 결함이 이어져서 사고로 이어지는, 과거 재난에서 계속 배우라고 하는 레슨 런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고 방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클래츠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해당 회사라든지 조직은 기억이 없다. 오직 거기에 있었던 사람, 인력만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들이 떠나게 되면 그러한 기억들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이 교훈을 기록하고 레슨런이죠. 검색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레슨런 데이터베이스 LLD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다시 꺼내보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기억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유는 사람이나 인력은 퇴사, 이동, 은퇴하게 되고
하지만 사고의 교훈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영구적으로 남아야 이후에 동종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조직 기억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 사고 교훈을 문서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리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본 원인, 사고 원인, 루트 코즈를 분석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데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되고 이후에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후 다음에는 유사한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설계 기준, 운전 절차, 교육 훈련, PSM 시스템 개선으로 피드백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 백신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과거 재난에서 배우는 과정은 그 정교한 사고 방지 백신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사고나 질병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병원체,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정보를 모든 조직과 업계에 공유하며 그 지식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 보완하여 같은 종류의 사고에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백신이 잊혀지거나 공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유형의 사고에 매우 취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병영 시스템 실패와 설계 선택의 위험한 연결고리에 대한 챕터입니다. 병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결국 설계 선택과 장비 구성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연결관리의 실패,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위험한 설계 도입과 이어지는데요. 임시 배관, 새로운 밸브, 운전 조건 변화 등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긴 작은 설계 변경이 나중에는 대형 폭발 누출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결관리 검토 없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보호장치, 안전 밸브라든지 셧다운 밸브라든지 거기에 고립된 장치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화학, 열팽창, 부식 등으로 파열 누출이 발생되게 되면 결국 인명 설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위험성 평가 부족인데요. 본질적인 안전 설계가 미적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영진이 그 공정안전보다 비용, 생산, 매출, 빨리 해야 되는 스케줄을 우선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중간중간 저장 탱크를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그냥 큰 탱크 하나를 짓자고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충돌 화재에 덜 노출되게 배치하자고 하는 대신에 그냥 공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여기라도 이 공간을 쓰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 당장은 편하고 코스트,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터지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더십 문화의 실패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방어막 다층 구조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관리자들이 안전 신호를 무시하거나 이번만 빨리 끝내자라는 반복적으로 허용되게 되면 설계, 절차, 장비라는 여러 겹의 방어막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처럼 결국 작은 인간 실수 하나가 더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대형 재난으로 증폭되게 됩니다. ICAM Lesson Learned Database, LLD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LLD의 핵심 목적으로는 공정안전 인식 제고가 있고요. 주요 사고 교훈을 짧고 명확한 형식으로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조직이 똑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기존 사고 교훈을 흡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체계적인 학습인데요. 조직의 기억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저장, 검색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 및 PSM 개선 지원인데요. 근본 원인과 교육을 통해서 설계 운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LLG 보고서 형식인데요. 한 페이지 형태로 이제 요약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사건 요약, 기본 원인, 베이직 코시스, 결정적인 요인, 크리티컬 팩터, 근본 원인, 루트 코즈, 레슨 런, 경험 학습, 참고 문헌, 요 순서입니다. 한 페이지 리포트. 이 간결한 형식 덕분에 상세조사 보고서를 읽기 어려운 사람도 핵심 메시지와 본질적인 교훈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 LLD는 화학공학 교육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LLD 방식은 단순한 사고 모음집이 아니라 교육, 연구, 현장 훈련에 쓰이는 실질적인 교육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공정안전 개념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과거 이제 사고를 통해서 도출됐으니까요. 구체적인 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안전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치 교수가 또 이런 교훈을 남겨요. 이런 사고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사고를 한번 겪어보라 라는 말처럼, 이 배우려는 학생들이나 이 엔지니어들에게 위험을 무시했을 때 진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체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 토론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연구, 학생 중심 활동 기반, 그리고 실무 엔지니어와 지속 교육의 CPD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맺은말입니다. 내용이 이제 길었는데요. 제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과거 어떤 경험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ICAM 이 자료 책 내용과 LLD가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과거 사고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지식을 설계, 운전, 경영 시스템에 있어 끝까지 녹여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원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되돌아보는 시스템이 없다면 조직은 똑같은 실수, 사고를 반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정안전 사고를 줄이는 길은 새로운 이론을 찾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교훈을 진지하게 배우고 조직의 구조와 문화 속에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요약입니다. 이 과거 재난에서 배운 교훈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며 설계, 운전, 경영 시스템에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정안전사고, 프로세스 세이프티 인시던트는 줄어들기 시작된다. 이렇게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책, Learning Lesson from Major Incident, 내용이 궁금하시면 ICAM 출판사에서 나온 내용을 별도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